안녕하십니까. 우인사주명리의 우인 김재영입니다. 오늘은 30살 된 그 여자분 그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도 우리가 몇 가지 연구할 부분이 좀 있어서 이 사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우리가 그 신월에 태어난 그 계유일주죠. 계유. 우리가 보면은 그 계유일주인데 그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항상 용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볼 게 용신이라는 얘기죠. 용신. 우리가 용신 하는데 용신은 우리가 그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그 원령을 가지고 우리가 용신을 찾는 거죠. 그런데 가끔 보면은 그 신강신약하고 억부용신에서 용신을 엄한 데서 찾는 분 계시는데 저희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용신은 그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그 원령에서 용신을 찾는다. 이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다른 용신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평진전에 그러지 않습니까? 팔자 용신 전구 원령, 오로지 원령에서 구한다. 용신은 이게 신강하니 신약하니 하는 부분들은 용신 찾는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지가 신왕하니 신강하니 뭐 신약하니 얘기할 수는 있지만 용신은 오로지 월지와 월지에서 투출된 원령으로 찾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지의 요 지장간을 보면 그 지장간은 무임경이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그 정인격이죠. 지지는 정인입니다. 지지의 용신은 정인격이고요. 그 다음에 천간에 투출한 걸 보니까 경금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정인이 투출된 거죠. 이게 용신이고 이것도 용신입니다. 그러면 천간도 정인격이다. 그러면 이 사주는 변격된 것도 아니고 정인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천간에 투출된 기운도 정인이기 때문에 정인은 우리가 어떤 문서를 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지장간을 보면은 경금, 임수, 무토가 그 지장간입니다. 그러면은 정인, 그 다음에 겁재, 그 다음에 정관이 암장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문서를 가지고 많은 사람 속에서 벼슬을 하거나 그래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주는 정관이 투출되질 않았습니다. 인을 쓰는 사주는 관살이 투출되는 게 제일 좋죠. 관하고 살이 있는 게 제일 좋은데 아쉽게도 이 사주는 관하고 살이 투출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학문을 하는데 내 어떤 벼슬이나 지위가 약화되겠죠. 백면서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학문을 했으면 그것을 관이나 살로서 써야 되는데 그러질 못한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나 아니면 모양내는 대기업에서 근무를 해야 될 사람이 그러질 못하고 대신 인하고 상관이 투출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뭔가요? 내가 배운 걸 가지고 말로써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을 쓰는 사주가 상관이나 식신이 있으면 학교 선생님이 되면 잘 가르칩니다. 내가 배운 걸 학생들한테 잘 가르칠 수가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요즘은 임용고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선생님 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학생 때 운이 제대로 흘러야만 그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그래야만 학교 선생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때 운이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공부를 안 하면 학교 선생님이 못 되죠. 그러면은 내가 공부해가지고 어떤 홍보 파트나 이런 쪽에서 일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만 데서. 그런데 이 사주가 또 좋은 건 뭐냐면은
관이 투출은 안 됐지만 관이 암장이 되어 있습니다. 월지에. 이렇게 월지에 관이 암장된 사람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자기 자리나 자기의 귀는 누릴 수 있게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관이 월지에 투출된 사람은 어디 가든지 자기 자리는 있어요. 그게 투출된 것만큼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일례로 뭐 공무원이나 뭐 이렇게 되지는 못하지만 거기 산하단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딜 가든지 자기가 뭐 자기 자리는 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조금 귀한 대접을 받을 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투출돼 가지고 인이 관을 보는 거죠. 인수공관 인수봉살이 되는 게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약간의 어떤 귀는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주는 인인데 상관을 보는 그런 사주니까 내가 배운 어떤 지식이나 학문을 가지고 서비스나 뭐 홍보나 뭐 어떤 영업 쪽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는 천간에 보면은 그 비견이 하나 떠가지고 인을 재로부터 그 막을 수가 있으니까 인을 쓰는 사주는 재가 들어오는 게 제일 패죠. 재극인이 되니까. 그래서 재가 들어왔을 때 그 옆에서 지켜주는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나름의 어떤 인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관의 어떤 그 상관은 흉신이지 않습니까? 상관의 어떤 그 경솔함, 상관의 어떤 그 뭐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는 부분들을 금기운이 인이 가서 그것을 제어하니까 제대로 상관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 천간은 그래도 구조가 좀 잘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지를 한번 보면은 지지에는 여기 보면은 금기운이 많죠. 월지 4개의 그 기운 중에서 3개가 금기운이고 하나가 목기운입니다. 우리가 통상 이럴 경우에 그 금기운이 계속 목기운을 치는 거죠. 아무리 상관이 흉신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3개가 계속 그 흉신을 치면은 안 좋은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은 금다목절이라고 그럽니다. 금기운이 너무 많아서 목이 부러진다. 나무가 부러진다. 그러면은 이것이 폐가 나겠죠. 아무리 그 흉신이지만 이렇게 금기운이 흉신을 저렇게 그 두들겨 패면은 흉신이 남아날 길이 없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궁하고 성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항상 월지 3개가 나머지 한 월지의 기운을 그 때릴 때는 궁성에서 폐가 난다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궁이 뭐죠?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이죠. 자식궁이 폐가 나니까 자식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게다가 상관은 또 그 여자한테는 뭐가 되죠? 아들이 되죠. 그러니까 성도 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아들하고 연이 없습니다. 아들을 못 낳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것이 낳는다고 해도 아들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아들하고 연이 없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기운이 한 기운을 칠 때 그 한 기운이 반드시 폐가 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만일에 한 기운이 배우자궁에 있으면 배우자궁이 이제 탈이 나는 거고요. 부모궁에 있으면 부모궁에 연이 탈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도 반드시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그 사주 감명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기본적으로 아들하고의 어떤 그 연이 상당히 좀 박한 사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이 상관이 계속 그 인에서 그 상관을 때리니까 여자한테 상관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자식하고 연이 좀 약한 거죠. 우리가 오행상으로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는 그 식신상관을 극하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사주 원국을 해석하다 보면은 몇 가지 어떤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이 사주는 어떤 운으로 이 사람이 평생 살아갈 것인가? 또 대운을 대비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운을 우리가 대비할 때는 항상 누구나 우리가 그 계절 해자축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이 중에 한 월에 태어나겠죠. 이 사주는 신월에 태어났으니까 여기에 태어난 거겠죠. 그러면은 이 사주는 여자가 음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운이 흐른다고요. 대운이. 그래서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 신유술 해자축 인묘진으로 흘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태어난 남자는 어떻게 흐를까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흐르겠죠. 운이 남자와 여자는 거꾸로 흐르니까. 그러면 미호사 바로 이런 식으로 화기운을 만나게 되면 패가 나겠죠. 인우는 인을 쓰는 사주는 재운만 안 만나면 패가 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인을 쓰는 사주가 큰 패가 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인은 재운만 안 만나면 돼요. 그런데 남자로 태어났으면 태어나자마자 재운을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패가 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주는 여자로 태어나는 게 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아마 초년에 엄청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일단은 자기 운은 제대로 타고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운이 다 그래도 괜찮게 타고났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화운이 들어올 때만 패가 나기 때문에 이 사주는 괜찮게 잘 타고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방은 잘 타고났는데 그럼 들어오는 대운은 어떤가를 하나씩 하나씩 대비를 해봐야 되겠죠. 천간은 천간끼리, 지지는 지지끼리, 대운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하나씩 대조해 가면서 성패를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인을 쓰는 사주가 인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을 쓰는 사주가 겁재가 들어오는 게 나쁠 건 없어요. 재로부터 보호를 하니까. 그런데 옆에 상관이 있어가지고 이 겁재가 들어오면은 금생수 수생목에서 상관을 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좋죠. 상관을 살리는 것은 흉신을 살리는 거니까 그래서 학생 때 학생 짓을 안 하고 좀 놀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이때 만일에 인운이 들어오고 계속 금균으로 흘렀다고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때 상관운이 흐르기 때문에 상관운으로 흘러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공부는 안 하고 어떤 멋을 부리거나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뭐 놀거나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그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이 비견이 하더라도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좋은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상관이 들어왔을 때 상관이 들어오면은 인을 쓰는 사주가 상관이 들어오면은 뭐 인이 상관을 극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문제는 옆에 그 수기운이 있어가지고 금생수 수생모가니까 이때도 상관이 살아나기 때문에 별로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을경합이 되는 이 을운이 들어올 때가 이 사주는 제일 나쁜 거죠. 그러니까 식신이 들어와서 내 인을 잡으니까 식신이 제 역할을 못할 때 어떻게 해석이 되죠? 내 게으름, 내 나태함, 아니면은 내 아랫사람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다 뺏겼다. 아니면 내 자식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다 뺏기고 수생목, 나는 말썽만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46대운에서 패를 맛보게 되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병화정화가 들어왔을 때는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인을 쓰는 사주가 재가 들어오기 때문에 안 좋죠. 그러나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그 비견입니다. 비견이 수국화를 해가지고 이 재가 인을 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인덕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때 병화나 정화가 들어올 때 이 개수를 치는 기운이 들어오는 기토, 무토가 들어온다고 치자고요. 기토, 무토가 들어오면은 화가 들어왔을 때도 내가 말릴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잡히고 내가 얻어맞고 있으니까 그때는 패가 나는 거겠죠. 근데 기토 때는 그나마 갑이 있어서 갑기합하기 때문에 막아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무토가 들어오면 무기합하면은 화급금 해가지고 상관만 살아나니까 말썽만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병화 정화가 들어올 때는 이 무토 들어올 때를 제일 조심해라. 무토가 무슨 그 연도가 되는 거죠? 2년이 되죠. 2년. 2012년 3년이 되는 거죠. 3년. 13년, 2023년, 2033년 이렇게 끝이 3자가 들어온 개수 들어올 때가 이때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 정관이 들어오면은 토생금해서 좋은데 이 개수가 있어서 또 이 정관을 잡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는 패가 나는 거고요. 그 갑기합하는 살 잡는 건 좋은데 이 일을 쓸 때는 살도 좋은데 옆에서 상관이 잡으니까 아랫사람이 내 공을 채가는 거라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지지를 보면 괜찮은데 천간에 들어오는 기운들이 너무 조금 안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이제 이 사주의 큰 단점인데요. 지지를 한번 보자고요. 지지는 인을 쓰는 사주가 인은 좋죠.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운은 좋게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을 쓰는 사주가 그 살이 들어오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천간에 들어오는 게 이게 들어와서 그렇지 이 지지로선 괜찮아서 자기 어떤 그래도 대학은 졸업할 수 있었고 자기 어떤 그 공부는 어느 정도는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그 천간이 좀 아쉬운 거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일지에 그 인을 깔고 있는 사람은 대학 정도는 다 졸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수가 들어오는 것도 겁재인데 괜찮죠. 그 재로부터 내 용신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물론 상관이 약간 살아나는 부분이 있어도 기본적으로 이때는 승입니다. 그 다음에 비견이 들어와도 좋고요. 살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다 지지는 괜찮아요. 다. 그 다음에 그 상관이 들어오고 인신충에서 어떤 이동수 같은 부분이 나오고 상관이 들어서 좋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인의 상관은 이렇게 큰 패가 나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이 들어오는 것도 수생목 해가지고 묘신 암하군 하지만 뭐 크게 패가 난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진토가 들어오면은 토생금 해가지고 괜찮고요. 이때가 이제 패가 크게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개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제 두 가지의 어떤 이런 기운이 있을 경우에는 간혹 이제 두집 살림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도 가끔 하곤 해요. 이게 나와 내 남편인데 그게 이제 하나 더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46세 이때가 내 가진 거를 다 뺏기는 그런 운이지만 축토가 들어와서 이게 사이축 합이 되니까 이게 살이 들어와서 이제 합이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살이라는 게 뭐죠? 외간 남자예요. 외간 남자가 내 배우자 궁에 들어와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 누군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두 개나 있고 또 하나 이게 이제 그 배우자궁하고 그 자식궁이 이게 인유가 뭐죠? 인유 원전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결혼을 하더라도 그 남편하고의 어떤 그 분위기가 좀 서먹서먹할 거예요. 처음에야 뭐 다정하게 지내지만 이런 원진살이 있으면은 원진살이라는 게 뭐죠? 안 보면 궁금하고 보면은 왼수 같다 이러한 원진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어떤 기운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살이 들어와서 내 배우자궁을 합치고 이때는 다시 또 깨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글쎄 지금 아직 한참 나이지만 나중에는 이런 부분도 발생될 가능성은 항상 있다. 그렇게 이제 사주를 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가능성이지 실제 그것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그때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 치면은 그래서 이 사주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자식하고의 연이 좀 약한 사주고요. 특히나 아들 부분 같은 경우가 이제 금다목절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사주고 인을 많이 쓰는 사주고 그래서 이렇게 인을 많이 쓰는 사주는 뭐 크게 뭐 대발하거나 대패하거나 하는 부분들은 없어요. 무난하게 어떤 자기 삶을 사는데 그래도 어떤 천간에 들어오는 기운들이 이렇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크게 이 천간과 지지가 같이 다 좋게 들어와야 뭐 대발을 하는데 지는 좋은데 천간이 약할 경우에는 내가 뭐 사는 데 지장 없지만 바깥으로 내세울 건 별로 없다 이런 삶을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30살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글쎄 저하고 같이 이렇게 풀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주는 그냥 있는 그대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용신 찾고 그 다음에 용신에 따라서 각 그 기운을 대조해 보고 이렇게 풀면서 그 사주팔자를 쭉 예측해 보는 게 제일 그래도 정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사주를 가지고 한번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